1905년이 되면 일제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해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합니다. 한일의정서 내용 중에는 일본이 필요로 할 경우에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독도에 막루를 설치하고 러시아의 함대가 동해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거치는 전신선을 설치하면서 확실하게 군사 기지로 이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일본인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의 강치자비를 독점하려고 계획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강치자비 허가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때 하나의 힌트를 얻죠.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강치자비 허가서를 빌미로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으로 간주를 하고 오히려 이거를 일본 정부에다 제출해라고 나카이 요자부로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카이 요자부로는 일본 정부에 강치자비 허가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게 되는데요. 그 편입하는 것은 바로 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편입을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한 문서로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를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으로부터 서부 85해리에 있는 도선은 다케시마라고 이름 짓고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마네현 소속의 오키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은 이렇게 해가지고 편입했다라고 주장하지만 효력이 없는 것은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하는 관보에도 게시되지 않았고요. 시마네현이 편찬하는 그 관보에도 실리지 않아요. 일간지 등에다가 광고를 때렸느냐? 공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서를 토대로, 이 효력이 없는 문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의 변명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시마네현고시 이 40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40호의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원본이 소실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독도가 영토 편입이 되는 데 대해서 대한제국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 편입 과정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대해 어떠한 통고나 국제적인 공시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국제적으로 통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대한제국이 이의제기를 못하죠. 자, 근데 이거를 바로 증명해 주는 게 바로 1906년에 시마네현고시가 있은 지 1년 뒤에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일본 관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고한 이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본군 소속 독도가 바깥바다 100여리 밖에 있는데 본월 초 1906년 3월 초 4일에 배 한 척이 울릉도 내 도동포에 정박해서 일본 관인 일행이 관사에 와서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라고 말한 바 이에 보고하니 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일본 시마네현 관리가 와가지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그거 관리하러 왔어 라고 하니까 심흥택이 보고서를 올려요. 만약에 이게 알았다라고 한다면은요, 대한제국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친일파 중에 친일파, 악질 친일파 참정 대신 박재순이 이런 지시는 내리지 않았겠죠. 박재순은요,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중에 우리가 친일파면 이완용을 가장 핵심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박재순이가 더합니다. 근데 박재순은 독도가 일본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독도의 정황과 일본인들이 어떤 짓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라.
즉 친일파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심한해영 고시에 대해서 대한제국정부가 공식적인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측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나라를 외교권을 빼앗겼던 때고요. 그 다음해에는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군대가 강제 해산됩니다. 그리고 점점 사법권, 경찰권 빼앗기고 1910년대 가면 나라가 빼앗기죠. 그때부터 식민지배를 받고 나서 1945년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광복했을 때 독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45년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 시기에 독도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이 스카핀 제677에 의해서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서는요.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스시마 섬을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한 작은 섬들과 그 다음에 북위 30도의 유구 열도, 오키나와로 한정된다. 그리고 울릉도, 리앙코르 함석, 리앙코르 함석이 이 독도 분쟁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하는 학술명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리앙코르 함석, 제주도는 제외한다. 너무 명확하게 있죠? 울릉도와 리앙코르 함석, 제주도는 제외한다 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스카핀 제1033호에서는요. 일본의 선박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즉, 이 12해리는요. 지금도 그 명예를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12해리입니다. 이것은 즉 일본의 선박이나 국민이 접근 못한다. 일본 땅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미 미군정 시기에 연합국에서 이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은 1945년부터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미군의 직접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51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토대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데요. 이때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거기에 딸려있는 그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하죠. 그리고 일체 국외 자산과 조약 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독도는 없지만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딸려있는 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우리는 줄여서 평화선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화선 선언을 통해 독도 근해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관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보에까지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도 명확하게 독도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삼으려는 욕심을 계속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나왔지 독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울릉도 포함해서. 그럼 울릉도에 딸려있는 섬인 독도도 한국 땅일 것인데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라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섬들도 다 자기네 땅이라는 그런 억지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군한테 이제 미국 공군한테 폭격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이 동해바다에 있다. 사람이 안 산다. 라고 하면서 독도에다가 폭격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았던 한국 외무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를 하게 되고 미국 대사관은 이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에 독도 한국 땅이네. 일본 땅 아니네. 그래 독도에 대한 폭격 연습 중지. 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의 억지였다라는 걸 미국도 인지를 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53년부터는 독도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등 의도적인 도발을 하게 되니까 울릉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하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경찰은 독도 경비대를 파견하고 해군은 독도 수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1954년부터 일본은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서 명확하게 내리자, 결론 내리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지역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것이고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라는 의도를 내품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명확하게 결론 내서 오자. 근데 여기에 가는 순간 여기는 우리가 스스로 일본하고 분쟁지역 맞아요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1971년부터는 외교청서에 일본 외무부에서 발표하는 외교청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명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순시선이나 어선이 독도 인접수역에 대해서 침범하고 도발하는 것을 제기하고 1990년도부터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의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잇따라 침범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일본 자위대에서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언급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외무장관 회담조차도 그냥 쫑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마네현에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일본 중앙정부의 고위급 관리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는 한국어로 치면은 교사용 지도서라고 보면 되는데 중학교 거에서 2008년부터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등장하고요. 2009년부터는 고등학교 거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014년에 개정판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더욱더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독도에 학술조사단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독도 의용수비대, 울릉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도 의용수비대가 이미 조직이 됩니다. 경찰은 독도 경비대도 파견하죠.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더 명확한 증거는 최종덕 씨가 독도에 상시 거주시설을 건축하고 해녀와 어부를 고용해서 여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한수 더 떠서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시죠.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까지 이전을 했다라는 것은 이 지역이 명확하게 한국 땅이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여기가 분쟁 지역이라면 주민등록 이전을 받지 않았겠죠. 거기에다가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도 1991년부터 독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독도 주민숙소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민항기로 알려져 있던 에어버스사의 A380 비행기를 대한항공에서 들어왔을 때 독도 시범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독도 시범 비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것을 민간 기업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을 합니다. 남의 나라 영토면은 방문 안 하겠죠. 근데 한국의 영토라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땅 맞는데요?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도
이 지역을 독도가 한국 땅이에요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독도를 계속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가 살펴보면은 지금 일본 내각의 구성원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고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A급 전범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범죄자들의 후손들, 이들은 다시 과거에 찬란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야욕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일 중간수역 이런 데도 점점 자신의 영토로 삼아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산 자원들까지도 다 자기네가 차지하겠다라는 야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독도를 차지할 경우 한일 중간수역이라는 개념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해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더 넓어지겠죠.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분쟁지역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독도를 분쟁지역화함으로써 우경화되어 있는 일본 정부 그 극우 정권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라는 의도도 내뿜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했을 때처럼 이렇게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도를 보여준다. 이것에서도 세계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